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황진규입니다. 네, 주짓수 블루벨트 이종혁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몇 달 만이죠? 몰라, 씨발. 몰라, 씨발. 하여튼 이게 공간을 저희가 원래 새 방 들어 살다가 이번 스튜디오를 새로 저희가 장만해서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그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좀 시간대나 이런 건 좀 편하게 녹음할 수 있게 철학 흥신소라고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복합 문화 공간? 그렇죠. 영등포 구청에. 원래 홍대 새방에서 얻어 쓰다가 저희가 공간을 구해서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 만든 기념으로 다 세팅을 해서 뒤에 멋있지 않아요? 저희가 딱 세팅을 다 해놨어요. 바도 있어요. 저희 술 마시려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를 해서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마. 찾아올 수도 있다.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도장 깨기 하러 오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죠. 오랜만이니까.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부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UFN 148에서 앤소니 패티스 대 스티븐 톰슨. 보통은 이제 네. 스테판 톰슨 대 앤서니 패티스라는데 이제 거꾸로 하는구나. 이게 경기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 나왔으니까 네네. 거꾸로 하는 거지. 어떻게 봤어요? 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냥 농락당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뭐 농락 당했잖아 거의. 네. 1, 2라운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UFC에서 많은 타격가들이 있잖아요. 뭐 무에타이 베이스도 있고, 뭐 복서들도 있고,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제 맥그리거고, 뭐 바르보자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런 타격가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 클래스가 스테판 톰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다르잖아. 맥그리거랑 뭐 스타일은 다르잖아. 다르지만 타격으로만 붙었을 때 정점에 있는 선수가 스티븐 톰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패티스 선수도 사실 타격가고 사실 자기가 레슬링을 먼저 걸진 않잖아요. 들어오면은 가드 플레이를 하든가 하는데 주로 될 수 있으면 타격으로 승부를 내려고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패더급에서 할로웨이한테 처참하게 졌거든요. 뭐 라이트급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뭐 알바레즈한테도 지고. 맞네. 그렇죠. 퍼거슨한테도 졌죠. 퍼거슨한테도 당연히 졌고, 그리고 포일이한테도 졌고. 맞네. 그래서 사실 뭐 타격가들한테 다 좀 처참하게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탑 클래스인 스티븐 톰슨이랑 하게 됐는데, 그 스티븐 톰슨이 이기는 공식이 있잖아요. 짤짤이로 킥으로 견제하면서 좌우 훅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압도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계속 1라운드처럼 유지되다가 3라운드 때 판정으로 스티븐 톰슨이 이기거나 아니면 그 전에 패티스가 몰락하거나 이렇게 케이스가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1라운드 끝나고도 얼굴이 패티스가 훨씬 안 좋았어요. 안 좋죠. 네, 많이 펀치도 맞았고 킥도 많이 맞았고, 물론 패티스가 로우킥을 나름 전략으로 짜갖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깔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스티븐 톰슨이 이제 구석에 서서히 1라운드 때는 패티스가 좀 더 압박한 게 강했거든요. 근데 2라운드 때부터는 스티븐 톰슨이 역으로 압박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펜스까지 몰려서 옆차기를 딱 하고 그 펜스에 등을 붙이고 바로 슈퍼맨 펀치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슈퍼맨 펀치가 UFC에서 자주 나왔었거든요. 뭐 GSP도 그렇고 그 전부터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실신까지 된 네, 경우는 실신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를 보니까 스티븐 톰슨이 킥을 차고 뒤로 백스텝을 밟는데 맞았거든요. 빠져나가려고 네, 하다가 빠져나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체중이 뒤로 실리는 와중에 펀치를 맞은 건데, 그게 뭐 안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도 사람이 진짜 이렇게 넉아웃이 되나?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심하게 됐죠. 어쨌든 스티븐 톰슨이 우들리랑 하면서 맷집이 많이 깎였을 거거든요.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들리 경기 때 보면 진짜 맷집이 거의 얘도 맷집도 대박이구나라는 게 거의 증명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이렇게 못 봐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이제 턱이 많이 소모되잖아요. 많이 시합을 하면. 근데 그게
엄청 뭐 혈전을 치른 한두 시합 음. 때문에 그 다음 시합에 한두 시합을 되게 혈전을 치를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데미지가 몸에 많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두 시합을 그렇게 막 혈전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시합이나 그 다음 시합에 바로 우리가 그냥 뭐 현격하게 눈으로 바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턱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오진 않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린다. 나오려면 좀 어느 정도 노쇠화가 같이 와야 돼요.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우들리전에서 많이 맞긴 맞았지만 분명히 몸이 좀 이렇게 소진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소진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번에 그 너가웃이 나왔다라고 저는 안 보고 보통 아까 전에 그 인상적인 세 명의 타격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맥그리거, 바르보자. 바르보자,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탐슨 이렇게 네. 세 명을 꽂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라운드도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라운드 잘 모르니까 그라운드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그라운드를 잘한다 하더라. 이 정도가 세 명이 되게 잘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라운드 좋아하고 주짓대로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또 다 세부적으로 또 다르잖아. 그렇죠. 스타일이. 근데 우리가 보니까 모르는 거거든. 근데 데 그것처럼 타격가들도 아까 그 말했던 타격가들이 좀 다르거든요, 양상이. 그렇죠. 스타일이 다르죠.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주로 쓰면서 극강의 타이밍 위주예요. 카운터. 카운터 타이밍을 위주로 한 카운터형 스트라이커잖아요. 타격가잖아요. 그리고 바르보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탄력적인 펀치나 킥으로 현란하게 컨비네이션을 섞으면서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타격가형 타입이고 스티브 탐슨은 전형적으로 거리 위주예요. 그쵸. 내 거리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거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이기는 유형의 타격가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컨비네이션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타이밍 카운터형 스트라이커는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가웃이 나올 때도 있지만 공방이 펼쳐지고 진짜 그거 제대로 맞는 펀치에서 넉다운이 나올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그 이번엔 완전히 거의 그냥 필름이 끊겨버렸잖아요. 아예 녹다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잘 안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이밍 카운터형도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자기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펀치를 맞았을 때 너가웃이 되는 게 진짜 상대방이 진짜 나가 죽으라 펀치 있잖아. 막 네.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거 맞아서 너가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확한 타이밍에 딱 들어간 타이밍에 카운터로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툭 건드려도 너가웃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런 경기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게 이제 몸이 이렇게 딱 맞는 순간에 반응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뒤쪽하고 승모 쪽하고 딱 뇌를 받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받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 세 번째 유형이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세게 그렇게 세게 맞진 않았어. 맞아요. 근데 그 정도 펀치를 내가 날라오는 걸 보고 맞았다면은 그렇게 너가웃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 카운터형 타격가랑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컨비네이션 타격가는 머릿속에 계산이 돼요. 내가 공격할 때도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하면서 시합을 해. 왜냐하면 타이밍 100%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다 맞춰 신도 아닌데 컨비네이션 공격도 컨비네이션 중간에 끊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반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극단의 거리를 재서하는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리를 잘 잰다라는 확신? 자신감? 난 무조건 내 거리에서 싸우다 내 거리는 절대 안 내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있으면 극강으로 거리를 잘 줘라는 사람들은 한 번씩 마음을 놔요. 이 거리가 내가 지금 거리를 내가 주도하고 있고 내가 유리하게 내가 좁히고 넓혔다라고 내가 주도하면서 거리감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거리는 맞는 거리 아니야 라고 해보면 한순간에 좀 이렇게 마음을 놓는다고 해야 되나? 방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슈퍼맨 펀치가 아니었으면 안 맞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스티브 탐슨이 그 딱 거리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 압박을 하지만 그 전에도 잽하고 앞손이랑 앞발이랑 하면서 거리감을 해가지고 계속 조졌잖아. 근데 그 더 안 들어가. 원투도 되게 짧게 들어가요. 맞아요. 엄청 짧게. 짧게 들어가. 그리고 바로 또 나와. 근데 그렇게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압박할 때 케이지 쪽으로 패티스가 케이지를 등지고 스티브 탐슨이 압박할 때도 그 거리를 끝까지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거리도 원래는 안 맞는 건데 그 앤토니 패티슨의 그 변칙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막 매트릭스 킥이나 그거는 자기가 예상했었던 거리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본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펀치였던 거야. 그리고 가뜩이나 툭 걸리니까 킥을 차고 자기 거리로 빠지는 도중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되게 빠르게 다가온 거잖아요.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좀 맞아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좀 놓고 이 거리는 절대 못 때려. 이 거리는 내가 때렸으면 때렸지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라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은 상태다 보니까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보면 스티브 탐슨이 그 얘기하더라고. 펀치가 안 보였다고 뭐 어떻게 끝난 건지 모르겠다고. 눈 떠보니까 끝나 있더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보고 몸이 반응을 못 했다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 A급 타격가들은 찰나의 순간에도 그게 세 개거든요. 반응이. 세 개가 반응이 뭐 내가 맞을 때 반응이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나오는 걸 보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체로 반응으로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커팅이에요. 손으로 하든지 팔꿈치로 하든지 가드를 대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드 하는 거예요. 이게 패링이든지 그게 두 번째.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두 번째예요. 근데 그것까지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힘을 줘서 그냥 안전하게 맞으려고요. 그게 세 개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몸으로 피하고 이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황급하게 탁 커팅 하거나 아니면 가드를 딱 대거나 근데 그것마저 놓치는 타이밍이 있어. 아 좋됐다 이 타이밍. 아이 씨발 그러면 저도 그런 게 있거든. 좋됐다 싶으면 진짜 온 힘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딱 주거든요. 딱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 세 개 안에 보통 들어와요. 그 타격가들은 그 세 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넉다운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 셋 다 반응 못 한 거예요, 스티브 탐슨이. 그때는 확연히 맷집이 훅 떨어진다. 맷집이 그때 순간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맷집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맷집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인 거잖아. 턱이 강하다는 게 타이슨이 턱이 강하다고 하지만 타이슨은 턱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승모 쪽이 엄청 강한 거예요. 목이 없잖아요. 승모 쪽이 강해서 이 턱을 받치는 거예요. 이 뇌가 흔들리지 않게끔 받치는 건데 그게 내가 완전히 놓쳐버리면 방심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훅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맞느냐 인지 못하고 맞느냐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보면 타격하는 코치들이 보면 그 얘기해요. 집중하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맞아도 보면서 맞으라는 거예요. 보면서 맞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건 돼도 그렇게 스티브 탐스처럼 이번에 완전히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예 그 시절에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진짜 마이크 타이슨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막 교통사고 펀치 같은 거가 아니면 동체급에서 하면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내가 준비하고 맞으면 같은 체급에서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해도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스테판 탐슨이 아무래도 그런 거리감에 대한 확신? 너무 자신감이 있었나 보다. 아 근데 그게 확신감 그냥 그 거리는 원래 안 맞는 거리야. 근데 그렇게 변칙적으로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렇지 예측할 수 없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운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만약에 그때 시도를 했는데 여기 맞거나 아니면 뭐 여기 맞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았잖아, 빗나왔잖아. 그러면 스테반 탐슨이 다음에 그거 절대 안 맞아요. 왜냐면 이 거리도 들어오는구나라는 거를 슴짓하거든 그때. 이거 어떻게 들어오지? 이 거리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첫 번째 시도에서 첫 번째 걸린 거야. 아 맞아요. 근데 그게 보통 슈퍼맨 펀치도 두세 번씩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스티브 탐슨 정도 거리를 잘 재면 그걸 한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쓰려고 하면 그 거리까지 계산에 넣을 거야. 그리고 가뜩이나 일방적이었거든요. 그 전에 완전히 페티스가 아마 주먹을 얼굴에 댄 게 3회도 안 될 거예요. 거의 닿지를 않았어요. 로우킥 몇 번 말고는. 잽 한 번 딱 들어가더라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서 더 가뜩이나 톰슨 쪽으로 이제 그게 가고 있었잖아요. 경기 양상이. 그래서 그게 좀 더 작용한 게 아닐까. 그래서 페티스도 그리고 뭐 원사이드했지.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원사이드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짓말 아니고 난 두 체급 나 보이더라. 이 사이즈가 길이하고 이 사이즈가 한 체급 치고도 너무 많이 나는데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페티스가 사실 제가 항상 페티스 볼 때마다 느꼈던 게 킥은 뭐 엄청 좋고 근데 확실히 그 펀치가 헐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펀치로 누구를 다운 시킬 수는 없겠다. 물론 뭐 퍼거슨전에서도 한번 뒷손 나왔다가 살짝 다운은 됐지만 결국 역전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펀치에 있어서 그렇게 체중이 잘 실리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좀 뒤로 실어서 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엔 처음 웰터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페티스가 공격을 시도했던 게 로우킥 아니면 뒷손이었어요. 근데 그 뒷손이 확실히 체중이 늘다 보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 저거 맞으면 갈 수도 있겠다. 되게 묵직해졌다가 확실히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 패더급이 있을 때랑 라이트급이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 웰터급 되니까 그 뒷손이 묵직하다. 시야 외쪽으로도 좀 흥미로웠던 거는 선수들이 그 현역에 있는 선수들이 그 페티스를 되게 응원해 주더라고. 맥그리고도 그렇고 아스크렌도 그렇고 뭐 아스크렌 원래 벤 아스크렌 원래 친분이 좀 있다 그러대요 둘이서. 같이 훈련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 다른 선수들도 되게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 그 정점에 있다가 다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잖아. 패더급까지 갔다가 안 되고 라이트급으로 다시 왔는데 또 안 되고. 그쵸. 그렇게 해서 다시 웰터까지 올라온 건데 이제 그 상태 그렇게 하는 게 선수들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 일반 라이트 팬 입장에서는 뭐 패든지 라이트인지 웰든지 알게 뭐야 그냥 패티스 나와서 싸우니까 그 재밌게 시합하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그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너무 대단한 일인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십자인대도 한번 수술했잖아요. 해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 극적으로 이기는 거 보니까 그걸 되게 좀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더라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이트 시작해서 패드로 내려갔다가 안 되고 다시 라이트로 들어왔는데 또 안 됐잖아 퍼거슨한테. 보통 그러면 하기 싫거든. 아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됐나 보다. 그런데 또 이제 웰터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 보여주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타이틀전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좋은 경기, 그냥 명경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네. 그냥 아예 직업 파이터. 그러니까 유형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파이터도 예전에 보면은 그냥 생계형 파이터 아니면 그러니까 그 챔피언을 노리는. 근데 요즘에는 아니오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맞아요. 어떤 느낌의 파이터들이 있냐면 나 그냥 머니 파이터 할 거야. 꼭 챔피언 돼야 돼? 어차피 내가 이게 내 직업이고 내가 돈 벌려고 싸우는 건데 그냥 머니 파이트 할 수 있는 정도의 내 챔피언까지 올라가고 막 감량하고 막 굳이 억지스럽게 감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내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잘하고 저력이 있으니까 나 큰 시합 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시합 할 거야. 그런 유형의 파이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빼지 않아요. 무슨 경기든지 빼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부류의 파이터들이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모든 선수들이 챔피언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직업형 파이터, 생존형 파이터 그렇게 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 사이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너무 과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실은 저는 왜 제가 인상적이었냐면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에서 보면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럭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게 럭키라고 럭키라고 할 수 생각해요. 있거든. 네. 럭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들끼리는 프로 선수들은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다 그냥 내가 낸 데잖아. 내가 낸 데인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데가 거기잖아. 그쵸. 내가 제일 세고 내가 낸 데 모여 있는 선수들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기면 사실은 좀 폄하할 수도 있거든요. 럭키다. 럭키다. 운이 좋았다. 뭐 e스포츠가 그런 거지. 운 좋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그 업자들 사이에서의 동료 의식이 있구나. 멋있죠 그리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패티스는 또 매력 있는 파이터긴 하잖아. 뭔가 보여줄 것 같잖아. 그쵸. 그게 나는 그 파이터로서의 매력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패티스 시합한데. 그리고 쫄지 않아요 패티스는. 누구랑 해도 그치. 기선제압에서 지는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 있고 항상 딱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컨디션을. 그리고 이번에 원래 웰터급 최강자가 3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다 챔피언에서 멀어졌지만 원래 우들리랑 스티븐 톰슨이랑 그렇지. 한때 그랬지.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들리도 뭐 졌고 그리고 이제 데런티는 마스비달한테 져서 떨어지고 우들리는 뭐 지금 챔피언한테 져서 떨어지고 그리고 스티븐 톰슨은 이번에 패티스한테 져서 또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마스비달이랑 패티스랑도 경기가 재밌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치고 올라온 친구들이 둘 다 약간 싸움꾼 스타일이고. 근데 둘 다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같이 경기를. 마스비달도 머니 파이트를 보냐면 지금 패티스도 맥그리거랑 하고 싶어 하던데. 하면 그러니까 재밌을 텐데. 둘이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머니 파이트이 되려고 하면은 한쪽은 확실히 티켓 파워를 끌어모을 수 있는 파워 한 명 있어야 되고 나머지 쪽은 그래도 얘랑 붙이면 쟤랑 할만하겠다. 그래도 얘 기대되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스비달하고 앤토니 패티스는 사실 보증된 티켓 파워는 없잖아. 맥그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뭐 예전에 뭐 조르 생페이르라든지 뭐 이런 급은 아니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둘이는 그렇게 매력적인 뭐 매치메이킹 해주면 다음 시합에 뭐 타이틀샷 줄게 뭐 이렇게 매치메이크 개런티를 해주면 한번 해볼 만한 더 그냥 그 둘 시합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로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두 사람 경기가. 근데 사실 선수들은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밌거든. 이번에 이겨야 된다. 이기면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패티스는 웰터급에서도 뭐 아뇨스랑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안 될 것 같은데. 해볼만하지. 근데 둘이 하면 사이즈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아뇨스 평지가 90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웰터 체격은 아니에요. 골격이 웰터 골격이 아니야. 웰터랑 77에서 뛸 수 있는 골격은 아니에요. 그 언제 느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코빙턴이랑
안뉴스랑 했을 때 전체적인 MMA 이해도나 테크닉은 안뉴스가 더 나았어요. 딱 케이지 레슬링적인 측면에서 안뉴스가 분명히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MMA 이해도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완전히 같은 체급이었으면은 안뉴스가 이겼을 거예요. 그렇게 무한 레슬링 압박을 못했을 거예요 코빙턴이. 근데 그거 보고 아 이게 확실히 MMA 이해도나 숙련도 그리고 레벨이 기량이 한 수 위인데도 그 한 체급 위 선수가 압박을 거니까 질려버린다고 해야 되나? 이걸 그쵸. 질려버려가지고 못하는 그 체력도 더 빨리 빠지고 그러니까 빨리 체구도 빠지니까. 작으니까. 나는 그 시합 보고 그 생각했어. 아 안효스 이제 내려올 수도 있겠다. 다시 아 근데 감량이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 커져버렸나?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 꾸준히 막 그 73, 74 이 체급 계속 얘기 나오더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김동현 선수도 내려가면 되지. 많아요. 그 체급에 뛰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지. 사실 70kg하고 77kg 너무 크잖아. 7kg잖아. 한 체급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좀 세분화 시키려고 하면 한 체급 있어야 되지. 어쨌든 기대돼요. 베티스는 다음에 또 누구랑 할지. 근데 이제 계속 웰터에 상주할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패티스는 뭐 새 체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모니파이트를 하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캐릭터들의 특징이 파이터들의 특징이 체급을 상관 안 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체급의 폭 안에서는 얼마 맞춰줄 수 있어? 돈 맞춰줄 수 있어? 그럼 할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맥그리거가 트윗인가 거기서 트위터에서 뭐 날렸냐면 이제 패티스가 UFC 역사상 세 번째로 새 체급 경기를 뛰는 선수래요. 그렇지.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 케니 플로리안이 첫 번째였다가 두 번째 맥그리거, 이제 세 번째가 패티스인 것 같아요. 디아고 산체스도 새 체급 뛰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디아고 산체스도 새 체급 뛰었을 거야. 내가 디아고 산체스 완전히 이 상태로 패드급 뛰는 거 봤거든. 근데 걔도 웰터까지 뛰었었거든. 시작이 아마 웰터인가 그랬을 거야. 디아고 산체스가. 그래서 아마 디아고 산체스도 그럴 거야. 아마 맥그리가 그걸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 한번 다음 시합도 재밌는 시합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머니파이스로 뭐 체급 상관없이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게 패티스니까 그래도 다음 경기도 재밌는 경기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앤서니 패티스는. 네, 그럼 패티스랑 톰슨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